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려라방 무도입니다. 네, 오늘 또 재밌는 시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만나보셨던 우리 조석근 원장님께서 이 강의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조석근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달려라방 하는 조석근입니다. 저번에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척추 전방 전이증의 자세한 분류법과 그리고 치료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사실은 저희 병원 같은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는 대개는 동네 이제 조그만 정형외과 의원에서 간단하게 검사를 하고 물리치료나 아니면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 이제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낫지가 않아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동네 병원에서 계시는 이제 다른 원장님들이 그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그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를 자꾸 협착증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전에 들었던 설명하고 이제 지금 또 제가 드리는 설명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시간을 준비하는 이유는 환자분들도 정확하게 완전히 전문가들 같은 저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갖고 정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결국은 왜냐면은 이게 치료를 어떻게 할지는 환자분들이 본인 스스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 그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요것만 아신다면은 사실은 이제 일선에 계시는 웬만한 이렇게 척추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닌 보통 정형외과 의사들보다도 자세하게 알고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뜻깊은 시간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부 척추가 하부 척추에 비해서 앞으로 전이 빠지는 질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 전방 전이증은 사실은 MRI까지 안 찍고 대개는 엑스레이만 찍어도 전이증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방 전이증이 언제 처음 발견이 됐느냐? 이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처음에 정형외과 의사가 발견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벨기에에 있는 그 산부인과 의사, 허비녹스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자꾸 분만을 하다 보니까 이 척추에 그 앞으로 튀어나온 제5 요추가 그러니까 골반의 입구를 자꾸 좁게 만들어가지고 그 출산을 할 때 좀 지장이 올 수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척추 전방 전이증의 정확한 그 의학 용어로는 이제 그 스폰딜로리스테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1894년에 그 닥터 길리안이라는 의사가 처음으로 이제 명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 스폰딜로리스테시스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리스어의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로서 이 스폰딜로스라는 단어와 리스테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스폰딜로스는 척추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리스테시스는 이제 미끄러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폰딜로리스테시스는 이제 척추가 미끄러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뼈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미끄러져서 나오는 건가요? 이게 이제 사실은 처음에 산부인과 의사가 좀 발견을 하게 됐고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태어나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리스테시스 자체, 그러니까 척추 전방 전이증 자체가 발견된 경우는 아직 없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조금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척추 전방 전이증의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분류. 사실은 이 분류법이 좀 되게 좀 그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고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싸우던 척추 전방 전이증의 분류법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그 닥터 윌스라는 의사가 그 척추 전방 전이증에서 많은 연구를 해오다가 이제 분류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제일 처음 만들어진 분류법이고, 이 분류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많이 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 분류법에서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분류가 타입 2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그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부학적 위치를 고집을 해서 분류를 해놨는데, 이 협부형 전방 전이증을 자꾸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협부형 전방 전이증이 아니라 이 협부에 문제가 생기는 전방 전이증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가 돼서 그 분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좀 혼돈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그 닥터 마셰티와 닥터 바르톨로치라는 그 두 의사가 이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분류법이 아니라 이제 병적인 원인에 따른 분류법을 새로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2004년도 10월 달에 이제 그 국제 척추 측만증 학회의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한 심층 연구 모임을 갖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발표를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 발표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전에 써오던 그 윌스 분류법에 따라서 이 척추 전방 전이증 치료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1994년에 발표된 그 닥터 마셰티와 바르톨로치에 의한 그 분류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치료에 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 분류법을 좀 쓰는 게 어떨까라고 좀 권장을 좀 하는 그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세티와 바르톨로치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의 기본 글자는 뭔가요? 이 분류의 기본 골자는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서 발달성과 이제 후천성으로 이제 두 가지의 큰 범주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발달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점점 자라나면서 생기는 문제고, 후천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뭔가 좀 힘이 가해져서 생기는 원인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예. 근데 이 발달성의 경우는 예전에는 그 닥터 윌스는 그냥 단순히 그 이형성으로 딱 한 가지로 딱 고집을 했는데, 새로 나온 마세티 분류에서는 발달성도 이제 좀 심한 경우와 좀 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도 이형성과 경도 이형성으로 나눠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두 가지가 또 치료 방법이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윌스 분류에서 이제 협부형으로만 단순히 그 분류되던 환자들이 그 발병 원인에 따라서 이 마셰티 분류법에서는 발달형 중에서도 이제 경도 이형성과 고도 이형성, 그리고 또 후천성의 스트레스 골절에 의한 외상성, 이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다루려는 척추 전방 전이증은 그 대부분의 그 발달형 중에서도 이제 경도 이형성, 그리고 그 후천성의 그 스트레스 골절에 의한 외상성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만 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